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영종합건설의 배승호 대표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위례 신도시예요. 서울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원래 서울에 이제 위례가 들어오면은 뺀지를 놨어요. 못한다고 했던 거죠. 그 이유가 이제 구도심은 공사하기가 굉장히 힘들 뿐더러 민원 한번 발생하면은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여기 서울에 오게 됐어요. 지금 택지 조성이 잘 되어 있는 신도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요. 요 바로 뒤에 보이시는 요 건물이 저희 세영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특이한 점이 다른 보통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60에 180 아니면 60에 200, 용적률이 좀 넉넉한 그런 형태의 지구단위 계획들이었는데,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굉장히 좀 적게 나왔어요. 15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설계하면서 좀 제한적인 것들이 다른 타 지역 신도시들보다는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멋지게 설계적으로 풀어냈고 또 얼마나 멋있는 건물이 탄생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구경하러 한번 가보시죠. 마감재 설명을 빼먹고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건물이 굉장히 밝잖아요. 우리가 석재를 굉장히 많이 알아봤어요. 라임스톤, 대리석, 그 다음에 사비석, 여러 가지 밝은 계열들의 마감재들을 굉장히 많은 검토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지금 바로 뒤에 보이시는 저 마감재를 사용을 했는데요. 가까이서 보면은 조금 이제 호텔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요. 밝고 좀 더 모던하고 깔끔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톤의 사비석을 활용해서 포인트를 넣어줬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외장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여기가 바로 이제 현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앉아서 신발을 벗고 신을 수 있는 이런 벤치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수납장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열면은 수납으로 쓸 수 있고, 신발장은 높게 설치를 해 놓으니까 끊김이 없어서 더 공간이 넓어 보이고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수납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우측에 지금 마치 벽과 일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이렇게 터치해서 들어가면 창고로 쓸 수 있는 지금 벌써 이렇게 짐이 많이 가득 차여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이거든요. 창고로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계단 밑 수납 공간도 알차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이 중문이 굉장히 눈에 확 띄잖아요.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문 자체 하는데 또 고생했어요. 우리 일반적인 이 사각형 형태는 굉장히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는 실제 이 아치를 현장에서 직접 그려서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제작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도 이렇게 이 아치 형태가 그대로 열리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나가기 전에 옷 매무새라든지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점검하고 나가실 수 있게끔 터치 형식의 거울을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자, 요 밑에 보시면 이 디딤판도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빼드렸거든요. 이 공간이 넓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쾌적하게 밟고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안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 지금 우리가 이 가벽을 설치를 따로 한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민자로 막았다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안 그래도 작은데 더 작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치 형태의 라운드를 여기에다가도 같이 가져온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답동사니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게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디자인도 놓치지 않는 아주 멋있는 디자인이 된 것 같고요. 바로 또 이 옆에 보이시는 이 게이트를 또 만든 이유는 뭐냐면 동선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이쪽이 바로 테라스거든요.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입 동선인데, 여기를 막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긴 동선이 형성이 되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게이트를 이렇게 아치 형태로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 동선도 해결을 했죠. 우리 여기가 이제 거실이 보이거든요. TV도 볼 수 있고 여기 소파도 있고, 설거지하면서 우리 거실에 있는 가족분들하고 아니면 혹은 친구들하고 소통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놔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동선적으로나 일석이조가 아닌데, 이게
일석삼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편법 아닌 편법을 쓴 게 있어요. 저희가 바로 뒤에 창이 하나 있잖아요. 이 창을 낸 이유가 우리가 용적률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창문을 내지 않으면 확장 면적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또 창문이 있는 곳에 가구라든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일랜드만 설치를 해서 준공을 낸 다음에 뒤에 있는 큰 장들을 이제 다시 재작업을 해서 설치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면적도 확장으로 최대한 잡아서 확보를 했고요. 여기 바로 뒤에 보시면 또 숨겨진 게 있어요. 자꾸 제가 작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탁실이나 보일러실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따로 구성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거 구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위한 공간을 할애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보일러실이 구성되는 사이즈를 보면 1.6에 한 2.8, 3m 이런 식으로 공간을 할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공간마저 할애해 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바로 여기가 키 큰 장이 아니라 문을 열면 보일러와 세탁기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세탁기가 들어가는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키 큰 장을 20cm를 늘렸어요. 보일러실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게. 면적적으로나 실용성으로나. 그리고 방 안에 보일러실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드렸고,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안에 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곳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일러 밑에는 습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여기는 이제 키 큰 장으로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지금 이 끝에 보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하드웨어를 좀 사용을 해드렸어요. 문을 열어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돌릴 수 있는, 그러면 굉장히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700에서 900대는 그런 깊은 장을 쓸 때는 많이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꺼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를 써주면 굉장히 실용도 있게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하드웨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 아까 또 놓친 게 있네요. 이제 구글 네스트라는 그런 건데요. 우리 시간과 날짜, 온도, 습도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수납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수납장을 주방 용도로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이제 거실용품을 갖다 놔도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렇게 눌러서 콘센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을 봤을 때 들어오면서 바로 첫 번째로 보이는 면이거든요. 그 면을 굉장히 깔끔하고 간결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히든도어 형태로 방 2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나 문이다 하고 이 문이 달려 있으면 깔끔하지 않을 뿐더러 손잡이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히든도어로 잡아서 디자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 TV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건축주분들한테 미팅을 하면서 숙제를 내드려요. 가지고 계신 가전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가구들, 아니면 새로 구입하실 것들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저희가 달라고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모델명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사이즈에 맞게 빌트인 할 수 있게끔 완전 매립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다음 이 구멍 보이실 텐데, 이 구멍은 일로 내려 선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 구멍에 들어가서 여기에 사운드바를 매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완벽한 매립 형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 집에 이제 식탁을 둘 데가 없잖아요. 바로 소파 뒤쪽에 디자인을 좀 특이하게 했어요. 우리 집에 아치 형태를 최대한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번에 발 페인트를 활용해서 이런 고급진 질감의 앤틱할 수 있는, 우리 집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컬러를 선택을 해서 멋있는 컬러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몰딩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도장 몰딩이라고 하는 건데 따로 제작을 해와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원형 식탁이 들어올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제 TV도 보고 소파에 앉을 수도 있고, 또 주방이 이렇게 터져 있으니까 굉장히 좀 넓은 곳에서 식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인 세대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사이즈가 커야 더 럭셔리하고 뭔가 세형다운 디자인을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여기 보시면 화장실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다름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우드 스틱 타일을 좀 활용을 해봤어요. 화장실이 좀 밝아야 작은 화장실이 좀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밝은 톤의 600각짜리 포세린 타일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주고 싶었던 부분이 우리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세면대 공간, 우드 스틱으로 여기 벽에서부터 이 바닥까지 이어지게끔, 그리고 반대편 벽까지 이렇게 이어지게끔 포인트를 줬더니 뭔가 공간이 샤워하는 곳과 세면대가 변기 있는 곳하고 분리가 되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 세련된 느낌까지도 들어요. 사이즈가 적은 것을 디자인적으로 뭔가 다름을 추구해봤던 그런 화장실이었고요. 여기도 조적식 욕조를 만들어내서 일로 들어가서 샤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고, 벽면도 마찬가지로 샴푸나 샤워용품 같은 것도 올려놓을 수 있게 홈을 내어드려서 이게 굉장히 편해요. 청소하기도 편하고. 보통 우리 코너 선반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특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립형 선반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쉽게 새로 인테리어 하는 그런 리모델링 하는 그런 현장들보다. 그래서 만약에 신축을 하신다면은 코너 선반보다는 이런 매립형 선반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울 같은 경우에도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이렇게 주광색이 나오기도 하고 전구색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터치 형태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천장에 조명 계획을 어떻게 짰냐면 컬러를 좀 이번에 좀 다르게 써봤어요. 지금 저쪽 벽 보시면 우리가 저쪽을 포인트 벽 쪽에는 이제 블랙 조명을 써줬고요. 그다음에 주방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그네틱 라인 조명을 활용을 해가지고 블랙을 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원통형 매립 조명도 블랙으로 이쪽 부분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다음에 아트홀도 마찬가지로 블랙으로 줌으로써 하얀 것보다도 뭔가 더 고급져 보이고 이곳을 봐라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주로 보통 하얗게 다 해버리거든요. 그런 것보다 포인트적인 요소를 가져가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안에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트홀 바로 뒤에 있는 방인데요. 창이 이렇게 굉장히 시원하게 잘 빠져 있잖아요. 지금 단창으로 되어 있는 창이에요. 시스템 창호. 일단은 이 창이 주는 장점은 엄청난 개방감이거든요. 저 멀리까지 한눈에 다 보이네요. 지금 위치가. 유리도 한 42T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유리를 써줬어요. 근데 저는 이런 코너 창을 잘 제한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게 단창이다 보니까 여기에 유리에 결로가 생기면 물이 이렇게 맺혀서 흘러내려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중창 등을 많이 쓰는데, 한가주택에서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비가 창문 틀에 이제 물이 이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 물이 빠지는 구멍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단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 작은 방에서는 결로가 생길 확률이 커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종 많이 써요. 이런 시스템 창호 같은 것들을. 근데 그런 거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생겨요. 거의 안 생기더라고요. 그 이유가 방은 작고 습도는 더 많이 높아져요. 근데 거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우리가 대면형으로도 많이 하긴 하지만 훨씬 넓거든요, 방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낮기 때문에 결로가 잘 안 생겨요. 그런 창호의 특성과 그런 성질을 잘 알고 창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옆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쪽에가 보일러실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만큼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요만큼 확장된 거예요. 방이 굉장히 넓어졌죠. 여기 붙박이장 옆에 조그만하게 따님이 여기를 이제 이 방을 이제 공부방으로 쓰실 것 같은데 화장을 또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이게 또 열려요. 이렇게 열어서 화장품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게끔 알차게 붙박이장으로 잘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락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이거 다락을 원래 저희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는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올라왔어요. 이 다락 공간을 마스터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보이시는 곳이 건축분이 술을 좋아하신대요. 3층은 동생이 살거든요. 두 분이서 이제 오붓하게 여기서 이제 술을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바 형태의 디자인을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간결하게 이렇게 만들어드렸고,
밖에 바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나가서 두 분이 또 이렇게 술을 한잔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여기서 한 잔 나중에 초대해 주시면 한 잔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특별하게 3층에 이제 동생분이 사신다 그랬잖아요. 또 거기를 또 어떻게 했는지 또 한번 보러 가보시죠. 자, 이제 여기는 이제 현관인데요. 바로 우측에 우리 항상 했던 그런 패턴이에요. 우리 세입자 세대. 여기까지는 이렇게 삼연동으로 슬림한 걸로 이렇게 넣어드렸고, 세입자 세대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투명한 유리를 넣어주고 있고요. 중문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단열 효과는 뛰어나지 않지만 외풍을 좀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음도 차단할 수 있게 이렇게 정문을 설치했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하단에 중간에 바만 하나 질러줬고요. 문이 닫혀 있더라도 굉장히 개방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문을 좀 디자인해서 저희가 세입자 세대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자동차 열쇠라든지 지갑이라든지 두고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홈을 항상 파드리고, 그래서 거울도 이렇게 나가기 전에 이제 옷 매무새라든지 화장을 고치고 나갈 수 있는 디자인도 좋고 실용성 있게 일석이조적이게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오시면 일반 세입자 세대하고 같은 구조예요. 근데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기 중문에서부터 저 복도 끝까지 이어지는 라인 조명, 라운드 형태의 게이트. 우리가 보통 세입자 세대는 3인치 할로겐을 많이 써주거든요. 여기 다 2인치를 써줬어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블랙 마그네틱 매립 조명, 이런 것들을 써주니까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레이아웃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고, 이 집에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주방과 거실을 뒤집는. 원래 제가 제안드렸던 거는 이쪽에 키 큰 장을 딱 넣고 여기에 아일랜드를 놓고 여기에 식탁을 두잖아. 너무 획기적이고 기발해가지고 강력 추천했는데 건축주분께서는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보였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거실을 여기에 배치했고, 보통 일반 설계할 때 일 거예요. 저쪽 벽에다가 TV를 설치하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소파를 이렇게 배치하고, 그럼 여기 앉아서 TV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주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지 않고 같이 공존하길 원했어요. 앞에 있는 이 TV를 이쪽에 설치해 놓으니까 주방에서 밥을 먹을 때 혹은 조리를 할 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때 모두가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형태가 탄생하게 됐어요. 이게 정말 많은 레이아웃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 세입자 세대를 왜 찍고 싶었냐면 바로 이런 것도 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레이아웃. 그래서 이 바로 뒤에 있는 TV도 이렇게 선반 형태의 이런 장을 저희가 또 짜드렸어요. 또 이 위에 상판을 우드로 넣어주니까 아늑한 따뜻한 느낌을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라운드 게이트를 통과하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듯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운드를 이렇게 지나가면은 방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화장실을 300에 600각짜리 세라믹 타일, 도기질 타일을 굉장히 많이 써왔어요. 지금 이렇게 타일을 600각짜리 포세린 타일로 바꿈으로써 이 화장실이 굉장히 깔끔하고 넓어 보여요. 이건 좀 팁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세면대 있는 쪽만 조적으로 쌓아가지고 노출시켜요. 이 뒤에는 젠다이로 이렇게 질러서 가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데는 조적을 쌓지 않고 그냥 이 면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세면대 수도꼭지가 잘못하면 이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면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적으로 쌓았고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거울장은 터치식으로 컬러를 조정할 수 있는, 뒤에 이렇게 음각이 이렇게 있는 그런 타일을 해주니까 뭔가 조명빛도 약간 산란되면서 되게 고급진 느낌도 들어요. 또 건축주분께서 매립형 욕조를 어떻게든 꼭 좀 넣어달라 하셔가지고 정말 실용성 있는 욕조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천장이 지금 이 천장보다 더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조를 받는 집이다 보니까 층고가 굉장히 좀 타이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드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높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드의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단내립을 한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냥 내리면 투박해 보일까봐 약간 이 디자인 형태를 줘서 내린 거거든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이 방으로 쓰시는 공간이고요. 시원하게 또 이렇게 시스템 창을 구성을 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개방감 있죠.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있지만,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로나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점, 그것만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정말 멋있게 이런 좋은 뷰를 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인데 경첩이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한 이유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밀고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밀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다 뭘 못 놔요. 여기다가 선반 딱 갖다 놓고 세탁기 그 세제라든지 그런 거 올려두면 딱이거든요. 밀고 들어가면은 여기다 뭘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알차게 쓰기 위해서 문의 방향을 바꿔서 설치하고 있어요. 이것도 꽤나 디테일이에요. 섬세하지 않으면 하기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 집은 방이 3개인데요. 여기는 지금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러가 한 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옷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모님께서 화장을 자주 하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대요. 요만큼만 딱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만들어 주어가지고 너무 좋대요. 화장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이 정도 공간은 있으면 아마 좋으실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안방으로 가는 통로거든요. 벽지로만 마감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양쪽으로 액자 레일을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몰딩을 넣어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벽에 상처 없이 여기 이제 가는 길에다가 액자를 하나씩 걸어 두실 수 있는, 뭐 작품도 괜찮고 가족 사진들도 괜찮고 갤러리 같은 그런 복도가 이어져서 여기 위치한 곳은 이제 안방인데요. 침대 딱 하나 딱 들어갈 정도의 이제 작은 안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자분들,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테라조 타일로 맞춰놨고, 요 위에 거는 바로 이제 우드 스틱 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드 스틱 타일로 이 면과 이 전면에 보이는 이 벽을 포인트로 굉장히 센스 있게 잘 한 것 같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거는 주인 세대도 이렇게 해주면 정말 예쁠 것 같은 정도로 컬러의 조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드에 쓰인 컬러하고 요 컬러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비슷한 컬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보통 세입자 화장실을 주광색을 많이 써요. 다른 타 시공사를 보면은. 저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보통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저희는 그 중간에 있는 주백색을 많이 써주거든요. 그리고 위에 할로겐도 2인치짜리 써줬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지도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느낌 있는 연출을 하고 싶으시다면 2인치 주백색 쓰세요. 오늘은 이렇게 특별하게 세입자 세대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는데요. 다음에도 영상을 계획 중인 게 하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세입자 세대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무리 한번 하러 가실까요? 네. 지금까지 서울시 송파구 위례지구에 위치한 상가주택 프로젝트를 저희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봤는데요. 와, 저거 진짜 깔끔하고 화사하고 건물이 너무 이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외관도 너무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우리가 설계하면서 굉장히 애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용적률 때문에 제한적인 게 너무 많았어요. 용적률이 180, 200이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잘 지을 수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일조권을 받다 보니까 제한적인 게 있었지만 뭔가 설계적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디자인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뭔가 해결해내는 방법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또 느꼈고요. 이런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보람을 느끼고 또 건축주분께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그런 것들에 저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입자 세대도 잠깐 보여드렸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세입자 세대를 구성을 할 때 우리가 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밑에 세입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누가 들어올지 정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특이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세입자 세대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하는 세입자 세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입자 세대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프로젝트 이런 제목의 한번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세입자 세대에 적용을 시켜주면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그런 세입자 세대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알람 설정까지. 네.